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신 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을 상생, 상극, 상합을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격을 기준으로 하는 육신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육신 설명 없이 격으로 바로 가는 게 오버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육신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은 격을 기준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육신 보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신은 기준을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요. 또는 육신 간의 상생, 상극, 상합의 관계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관계를 알아야지 육신의 뜻이 보인다. 이 부분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육신은 기준이 일간인, 개인적인 나죠. 대인관계를 말하고요. 또는 인간관계라고 하죠. 육친은 기준이 인성이고요. 이거는 엄마죠. 가족관계를 말해요. 육신과 육친 혼동해서 쓰시는데요. 육친은 가족관계고 육신은 인간관계다. 육신이 육친을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예요. 나를 기준으로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족관계에서는 재성이 아빠도 되고 부인도 되잖아요. 와이프. 재성인 아빠가 인성을 이렇게 재극인해야지 아빠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요. 재성이 관이라는 남편 역할 하는 나를 생을 해줘야지 재성이 부인, 나의 와이프가 된다. 관계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진다. 저는 사주에서 조화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봄이라면은 목이고요. 겨울에 수로서 생을 받음으로써 준비를 하고 여름에 화로서 능력을 발휘한다. 생을 받음을 준비라고 하고요. 생을 해줌을 능력을 발휘라고 하고요. 생을 받아서 목국토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게 경쟁에 참여해서 검증받다. 조화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오행으로 실력을 보더라도 간목 같은 경우에는 성계 후병이죠. 지식력으로 준비를 하고 준비한 지식력을 사회에서 능력으로 펼치다. 또한 지식력을 준비하고 목극, 토로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다. 이렇게 상극은 경쟁력을 얘기하고요. 생은 준비와 능력을 펼치는 것인데 이것은 평탄한 거고요. 격국도 똑같아요. 정관격이 있으면은 정제라는 상신의 생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요. 정인이란 구신으로 능력 발휘를 한다. 상신으로 준비하고 정관격이 겁재라는 상신, 기신을 제했을 때 상신의 준비력을 인정받는다. 정관격이 정인 구신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격기신인 상관을 제했을 때 구신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로 기본이 되는 조화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을 실력 준비라고 하죠. 일간 입장에서 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준비고요. 기준은 일간이죠. 하지만 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관이 인성을 생하는 것은 관의 임무, 명령, 의무를 수행하라고 오도를 내린 거죠. 그러면 인성은 그 오도에 맞게 임무를 수행한다.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성은 실력 준비가 되고요. 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성은 임무 수행이 된다. 육신은 기준과 육신 간의 관계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진다. 정관을 상생, 상극, 상합의 관계로 풀어보겠습니다. 정관이 육신일 때는요, 바른 이미지, 규칙, 규율, 제도에 의해서 인간 관계를 하려 한다. 이런 정해진 틀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걸 말해요. 바른 이미지인데 좀 답답하죠? 정관이 원령일 때는요, 안정된 조직, 가정, 제도, 법, 규칙이라는 현실 환경에서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정관격은 직업, 사회에서 인정하는 지위, 신분, 권력을 갖고 싶다. 사회적 역할이 부각된 것을 말하고요. 사회적, 직업적 시선, 평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원령은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니까요.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는 실무력이 중요하고요. 정관격은 격이 천간에 투관됐으니 사회적, 직업적 평가인 관리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기준은 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게 무난한데요. 이렇게 천간에 투관 안 된 정관원령은 원령으로 해석하시고요. 격이라는 사회적, 직업적, 원령이라는 환경과 관계없는 육신은 개인적 인간관계, 가족적 인간관계로 해석하면 된다. 정관, 상생, 상극, 상합의 관계로 풀어보겠습니다. 정관은 조직, 가정도 가정조직이죠. 그리고 남편 역할을 하는 나도 될 수 있고요. 보호하고 유지하고 의지하고 믿는 내
마음속에 존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큰딸도 나의 정관이 될 수 있고요. 반려견도 정관이 될 수 있어요. 유기견 모아갖고 먹이주고 청소해주고 그것을 사명으로 살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유기견이 지켜야 하고 유지할 정관이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편관이죠.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 환경. 이렇듯 육신은 환경, 시대, 국가, 역사,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육신을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조직, 가정, 남편 역할을 하는 나, 보호하고, 유지하고, 의지하고, 믿는 내 마음속의 존재. 국가도 될 수 있고요. 사상, 신념, 종교도 될 수 있다. 정관 상생부터 볼게요. 정관의 상생은 재성이죠. 조직이면은 조직, 구성원, 가정조직이면은 가정, 조직원, 남편 역할을 하는 나, 가장 역할을 하는 나. 그러면 부인인 와이프가 되겠죠? 재생관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틀을 갖추다, 사회적 틀의 영역이 확장되다. 정제로 갖추면은 정관을 잘 생하는데요. 편제로 갖추면은 구성원이 변한 거고 영역이나 장소가 변경된 거잖아요. 조직이면은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로 간 거고요. 가정이면은 지금 있는 배우자와 이별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난다. 남녀 모두 동일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바뀌는 거고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뀌는 거고요. 정제로 재생관을 받다가 편제로 바뀌면은 진로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성원, 사람 환경, 영역, 장소를 바꿔서 다른 환경에 가서 재생관을 받는다. 정관이 생하는 게 정인편인이죠. 정관의 임무, 명령, 의무를 인성이 임무, 수행을 한다. 정의는 정관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하고요. 편의는 자기의 기질, 특기를 살려서 알아서 임무 수행을 한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안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다가 일을 망치고 정관에
손해를 입힌다. 이것을 편인의 관설이라고 하죠. 정관이 재생관을 꾸준히 받지 못하면은 언젠가 편인에 의해서 관설돼서 정관이 없어져요. 내 환경이 사라진다. 나의 조직, 회사, 가정, 환경이 사라진다. 정관에게 편관이 올 수 있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한다. 이놈 눈치도 보고 저놈 눈치도 봐야 한다. 오전 중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현장 나가서 영업도 해야 한다. 정관에 편관이 있으니까 혼잡이잖아요. 정관에 이 일을 할지 편관에 저 일을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이거는 혼잡 아니에요. 얘가 이거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혼잡이에요. 그리고 경금하고 신금이란 정편관이 있으면은 혼잡이에요. 정관격에 편관이 있으면은 혼잡이고요. 편관격에 정관이 있으면은 혼잡 아니에요. 신하고 유는 방합이다. 참고만 하세요.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극 좀 볼게요. 상극은 정관이 겁재를 제하는 것이다. 재생관을 받아야지 겁재를 제해요. 조직 내에서 책임자가 되다, 통솔자가 되다, 영역 관리자가 되다. 겁재가 조직에서 말썽 부리고 불필요한 존재죠. 왜냐면은 쟁제하잖아요. 그 부분을 재생관을 받아서 견제를 한다, 쫓아낸다.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존재를 내고 내는 것과 같다. 결혼 못한 시동생 또는 자식의 출가, 독립, 취직을 해서 집을 나가는 것과 같다. 정관이 상관한테 상관경관 당하죠? 상관경관 당하는 것은 관인상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인상생이라는 임무 수행에 소홀했다, 실력을 만드는 것에 소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상관을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거죠. 상관은 신흥 세력이고요. 정관은 기득권, 구세력. 신흥 세력이 기득권 세력에게 지금 현재 세상에 너의 기득권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떨어졌으니 개혁하고 변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인성이라는 실력이 없으면은 뺏긴다.
하지만 인성이 있으면 상관을 제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진, 진급한다. 상관경관하고 인성이 없으면 뺏긴다는 말은 회사, 조직 내에서 퇴출당하는 걸 말하고 가정 내에서도 가장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상관은 자식이죠. 자식이 가장을 무시하고 부인이 남편을 무시할 수 있다. 이혼 당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져 갔고요. 상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